예, 끝으로 지역 의료 공백 문제입니다. 관련 영상 잠시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예, 영상이 준비가 안 돼서 저희가 여론조사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의대 증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더니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가 76%로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에 비해서 60%포인트 높았습니다. 왜 긍정적인 점이 더 많은지 물었더니 가장 많은 답변은 공급 확대 필요였고요. 세 번째로 지목된 게 지방의료 부족, 의료의 대도시 편중 문제였습니다. 한국갤럽 자체 조사로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무선 전화 면접 100%로 진행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민들도 지방의료 공백, 대도시 쏠림 현상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건 명확해 보입니다.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지역의료 공백 얘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좀 안타깝죠. 응급실 뺑뺑이. 네. 이 문제인데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지금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이게 다. 그래서 각종 지표로도 전문의 부재 탓이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자, 정부는 이 문제도 의대 정원 증원으로 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증원만으로는 예. 안 되고요. 그것만으로는 안 되지만 여러 가지 조치가 예. 동시에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이 응급실 뺑뺑이 얘기할 때도 의대 증원 필요성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주로 서울 수도권에 많이 사시니까 이 서울 수도권의 환경을 보고 우리 의료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만 지역으로 내려가 보면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저희가 그래서 구상하는 거는 지역도 이제는 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의료가. 그러면 지역 의료기관에 가보면 가장 상급에 있는 병원이 있고요. 거기도 2차급 병원이 있고 개원가들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체계를 가급적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는 체제가 돼야 되는데 그때 가장 상급에 있는 이 대학병원을 좀 구조적으로 바꿔보자 하는 것이 저희 첫 번째 생각입니다. 뭐 어떻게 바꿀 거냐. 지금은 각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이 혼자 생존하는 데 급급하고요. 그다음에 기능이 거의 진료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대학병원이란 것은 원래 연구, 진료, 그다음에 교육 이 세 가지 기능이 동시에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러면 스태프가 지금보다 훨씬 많은 스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연구도 하시고 진료도 하시면서 동시에 교육이 이루어져야 질 좋은 교육도 가능하고 대학병원에서 발전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전을 이루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굳이 상경해서 서울 안 가고 바로 가까운 근처에 대학병원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조를 만들어 드리자 하는 것이 저희 충분한 유인책이 있느냐 이 점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구조를 짜놓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수가를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동시에 같이 돌아가죠. 근데 이게 뭐 바로 당장 다음 달부터 이렇게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니까 그 설계도를 이미 그려놨으니 그 설계대로 계속 쭉 진행을 하고 증원을 지금 해놓으면 어차피 이분들이 이제 10년 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10년 후에 배출됐을 때는 구조가 변화된 대학병원의 모습, 그러면 더 많은 일자리가 거기가 생기게 되는데 거기에서 좀 근로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개원가로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의대생들이 인턴이 된 다음에 전공의까지 거쳐서 이제 전문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대학 교수죠, 그러니까 의대 교수. 그 자리를 좀 가고 싶어하도록 환경을 마련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 그렇습니다.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증원을 할 때 지역 인재 전형을 하면 저희 통계는 이렇습니다. 그 지역 출신 학생이 그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수련을 받고 졸업을 하면은 그 지역에 남을 확률이 82%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 이분들이 지역에 근로를 하시면은 계약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변화된 대학병원에서 교수 자리를 가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드리려는 자,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부의 대책 들어봤는데 김 위원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역의료 공백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 사회적인 어떤 경제적인 문제와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분야에서 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 원정 진료 부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에는 지역에서 대학병원급이 대부분 지역의 환자분들을 다 치료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약 한 2000년경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중진료권, 대진료권을 풀면서 너도 나도 이제 수도권 진료가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에는 의사가 없는 게 아니라 환자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인구 소멸과 맞물려서 그런 사항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의료 전달 체계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정부에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응급실 뺑뺑이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쏠림 현상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과거에는 응급실 뺑뺑이라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왜 생겼냐 그러면 응급실 이송 환자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가 과거에는 저희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거기에 앉아 계시면서 한 70% 정도를 다 이송을 다 센터에 책임을 졌던 거죠. 그러면서 법이 바뀌면서 결국은 한 10% 정도만 조정해서 나머지 90%의 환자가 응급실에 다 모이게 된 겁니다. 즉 경증 환자가 한 70% 이상이 된 거죠. 그 와중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응급실에서 그런 문제가 생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응급의료 시스템의 체계를 바꾸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90분이라는 시간이 참 짧게 느껴지네요. 두 분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환자들이 희생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부와 의사단체 양측의 만남을 시작으로 하루빨리 공식적인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서 걱정하고 계시는 국민들께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